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암 유병자 200만 시대에 도움이 될 만한 페랭이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의 들녘이나 야산 근처에서 자생하고 간혹 이처럼 냇가나 강가에서 흔하진 않지만 하나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페랭이꽃 어원은 바위에서 자란 대나무꽃이란 의미에서 석죽화라 불리게 되었고, 또한 옛날 천민들이 쓰고 다녔던 페랭이 모자를 많이 닮았다고 해서 페랭이꽃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명으로는 거구맥, 상구맥, 죽절초이고 종류에 따라서는 꽃은 4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9월 늦게까지 피게 됩니다. 꽃이 매우 아름답고 독특해서 관상용으로 집이나 뜰에 많이들 심고 있으며 꽃말은 순결한 사랑과 재능을 뜻합니다. 맛은 쓰고 차가운 편으로 작용 부위는 방광과 소장 그리고 신장과 심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사포닌과 유제놀, 팔미토일 미량의 알카로이드가 들어있고 암에 좋다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스피린의 일종인 살리실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진통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두통과 통증을 먹게 하는데 적용됩니다. 먼저 논문 실험에서 페랭이꽃 추출물을 생쥐에게 경구 투여하면 몸부림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복강 내 통증을 감소시키고 척수관에 대한 누적 통증 자극 반응 시간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페랭이꽃은 다양한 통증 실험 모델에서 고통을 완화해주는 특성을 보여서 통증 치료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논문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방광이나 심경을 잘 통하게 해주고 가시 박힌 것을 잘 빠져나오게 하며 소장을 순조롭게 할 때 매우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인뇨작용이 매우 뛰어나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며 요도와 아랫배가 땡기면서 피가 조금씩 섞여 나오는 인증에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동물 실험에서도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고혈압과 대사증후군을 치료할 때 적용하고 여성의 월경이 제때에 나타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며 전신 수종과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막 같은 것이 생기는 장애를 낫게 해줍니다. 여기서 대사증후군은 5가지 위험 요소인 고혈압과 고혈당, 고중성지방 혈증, 고밀도 지질단백질, 그리고 중심 비만 중에서 3가지 이상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건강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그리고 뇌졸중을 비롯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병증에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항암향미 실험 내용에서 페랭이꽃 종자 침출물은 체외 실험 결과 억제율이 무려 90% 이상에 달하였다고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뿌리 침출물은 암 억제율이 100%였으며 정상세포에 대한 억제율도 66.7%의 억제작용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암과 직장암 환자들에게 페랭이꽃으로 다리약과 액기스약을 단방으로 만들어서 각각 한 차례씩 치료한 결과 모두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실험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식도암과 직장암에는 페랭이꽃 뿌리 30g을 사용하고 신선한 것은 60g을 물에 달여서 2회로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체질이 허약한 사람은 사군자탕을 배합해서 먹으면 되고, 사군자탕은 인삼과 백출, 감초, 백봉령을 말하는데 각각 7-8g을 배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페랭이꽃 뿌리의 에탄올 추출물은 10도에 인접한 분문암과 방광암 세포에 대해서도 억제작용이 있었고, 중성양 연구에서도 인체 암세포에 대해서 강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논문 자료에는 폐암세포와 대장암세포의 성장을 각각 2에서 81%와 10에서 80%로 억제하였고, 대식세포 생성은 7에서 23% 수준으로 억제하는 농도 의존적 활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랭이꽃 추출물은 암세포의 부착을 억제하는 활성이 세포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또한 대조군 대비는 55% 부착 수준보다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페랭이꽃 추출물은 항산화 및 활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항염과 항암효과 활성을 가진다는 실험 내용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항암 치료에는 말린 뿌리 10g을 물 700ml에 달여서 하루 2-3회씩 복용하시면 되고,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선악초와 금전초, 호박, 까마중, 황백피, 지모 등을 처방해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토끼나 개구리의 장관응분작용이 나타났으며, 전탕액은 개에 대해서 심장의 억제와 혈압을 하강시키는 효과가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작용에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뇌동맥 등의 심혈관 질환에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것을 무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 결석을 제거하는 데 효능이 좋으며 몸속에 있는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맑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석에는 뿌리 달인 물을 마시면 소변이 산성화가 되어 신장결석과 방광결석, 그리고 요로결석을 천천히 부풀게 한 다음에 녹여서 없애주기도 합니다. 아울러 임상실험에서 전초를 달여 마시면 자궁염증과 대장염, 식이지장염, 요도염, 위염 그리고 신장염 등의 각종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시험관 실험에서는 8에서 12분 내에 주혈흡충을 죽인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주혈흡충은 달팽이와 우렁이 등의 기생을 하면서 피부막을 뚫고 들어와 인체에 치명상을 주는 기생충을 말합니다. 페랭이는 꽃과 뿌리를 비롯해서 모든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면 되고, 말린 약재는 1회에 2~5g씩 300cc 물에 달이거나 또는 가루를 내서 산재로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병증에 따라서는 10에서 15g을 물 700ml에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며, 피부병에는 기름을 개어서 환부에 바르거나 붙이면 됩니다. 꽃차는 오전에 꽃이 피고 있을 때 따서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면 되고, 3~5 송이 정도를 끓는 물에 넣고 차로 우려 마시면 됩니다. 페랭이꽃은 독성작용이 적은 편에 속해서 큰 부작용은 없지만 용량에 맞게 먹어야 하고, 찬성질이 강하다 보니 몸이 찬 사람은 복용 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서에는 비기와 신기가 허한 사람과 임산부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페랭이꽃의 사초와 목단의 배합은 금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